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 이 중에서 제가 이번에는 상담을 직접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예비 부부, 예비 신부라고 예시님의 사연을 제가 꼽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868님의 사연입니다. 문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 전에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도 봤는데 도대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신청해 봅니다. 현재 보험의 상태는 어떻고 제가 어떤 보험을 추가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2868님. 자, 전체적인 보장 분석에 있어서 보장은 충분한지 혹은 더 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을 요청해 주신 그런 사연인데요. 요즘 결혼 전에 결혼 상대의 가족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보장 자산 등을 파악하고 결혼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님의 현재 보유 중인 보험부터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비 신랑님 보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이는 33살이시고 월 보험료는 42,000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네요. 네, 갱신형 암보험 한 건과 운전자 보험 한 건 이렇게 유지 중이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는 실손보험은 현재 따로 없으시네요. 보장 내용을 보면 암 진단금 5천만 원, 암 수술비 300만 원 이렇게 담보 2개를 보장을 받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30대 남성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장 내용이 많지는 않으세요. 솔루션에 앞서 보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할 때 주로 고민하는 부분이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보장의 범위, 보장 기간, 보험료, 보험금의 크기 이 4가지 정도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보장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보장의 범위는 한국인들이 많이 걸리는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에 대한 보장은 얼마나 챙겨갔는지, 뭐 실손보험은 있는지, 입원이나 수술 등 이제 그 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적절하게 보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정말 이 필수적인 거에 대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과 소외감, 유사암 등 이제 보험사마다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에 우려되는 부분이 일반암으로 분류가 되어서 보장 금액이 충분한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구분이 보험사마다 다르다고는 하는데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정말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좀 전문가분과 함께 상담을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소외감과 유사암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외감이란 말은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면서 유사암은 손해보험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른 거지 뭐 이게 아예 다른 암이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보험사가 조금씩 명칭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가입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뇌와 심장에 관련된 질환인데요. 현재 예비 신랑님께서는 이제 뇌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금은 아직 하나도 없으신 상태이십니다. 뇌와 심장은 이번에 전반적으로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꼼꼼히 보셔야 될 중요한 질병 진단금 중 하나인데요. 뇌질환은 크게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로 분류가 되며 과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까지만 보장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그보다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꼭 보장을 챙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뇌출혈 환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졸중 환자들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 관련 질환 중 이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들을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이제 관상동맥이 막혀 갑자기 심장 근육이 죽는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협심증,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적어지다 보니 가슴 답답함, 흉통 등의 증상을 느끼시는 이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은 이제 급성심근경색에 비해 이제 생명에 치명적이지는 않은 질환이지만 이제 발병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꼭 챙겨가시면서 생명에 조금 치명적인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조금 더 높여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협심증의 경우에는 남녀 발생률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특히 남성분이거나 가정이 될 예정이시라면 그 진단금의 크기를 충분히 가지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실손보험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실손보험이 2021년 7월에 개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실손보험 또한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장 분석 범위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렇다면 보장 기간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장 기간도 빼놓고 갈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주요 질병이 발생하는 연령과 노후 의료비가 발생할 것을 감안을 하셔서 보장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보험금의 크기와 보험료는 이제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가치에 따라서 가정별로 이제 혹은 개인별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네. 최소 질병 진단금은 연봉의 2배 정도를 책정하시고 사망보험금은 연봉의 3배 정도를 책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험 부당자산을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만약 가족의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다면 이제 남은 가족들이 겪는 이제 경제적인 고통 또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21% 정도가 60세 이전에 사망을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는 같은 연령대 여성의 사망률과 비교를 했을 때 약 2.5% 정도 높은 2배가 넘어버리네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10명 중 2명의 남성이 60세 이전에 사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남겨진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이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신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종신보험이란 이제 사망 원인과 시기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보험인데요. 주로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집안의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신보험에도 가입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의 목적인 사망보험금을 준비하고 싶은데 보험료에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께는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둘 다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가는 보험인데요. 네. 그 차이는 이제 보험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가입 후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보장기간을 가져가는 반면 네. 정기보험은 미리 보장기간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종신보험보다는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해지 상품이나 건강체 할인 특약을 통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준비를 가져가실 수 있으시며 가장 좋은 것은 나이가 1살이라도 어릴 때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예비 신부님의 보험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생명보험사에 실손이 포함되어 있는 종합 CI 보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CI 보험이라고 하면은 제가 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보린인 아나운서님께서도 CI 보린이요. 주린이에 이어서 보린입니다. 네, CI 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항상 고객님들을 만나 뵈도 이제 CI 보험에 대한 걱정을 이제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해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하는 보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이제 CI 보험이랑 크리티컬 릴리스, 곧 중대한 질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거 좀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 네, 보장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이제 보험금을 네. 지급하는 과정에서 네. 보험사와 이제 고객님들 간에 조금 갈등이 좀 말이 많았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CI 보험을 검색창에 검색을 네. 해보시면 네. 무수히 많은 비판하는 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현재 많은 분쟁의 결과로 네. 암 진단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으나 뇌와 심장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도 지급이 미흡하여서 그 자체로 좀 아쉬운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볼인이라서 잘 모르는데 그만큼 꼼꼼하게 좀 알고 가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신님 그리고 예랑님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우선 네. 예랑님 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단금과 사망보험금 그리고 실손보험을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네. 그래서 월 소득을 고려를 하신 다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을 활용을 하셔서 네.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특약으로는 진단금을 연봉의 최소 2배 정도를 세팅을 하시고 네. 보장의 범위는 일반암과 소외감 그리고 뇌혈관 진단비와 화혈성 진단비를 모두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 입원비와 수술비 등 젊을 때 비갱신으로 가지고 가시면 좋을 특약들도 이제 알맞게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암 진단금의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생명보험사의 상품과 혈관질환이 조금 저렴한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조립을 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또한 실손보험도 7월에 개정되기 전에 네. 이제 그 전에 병력을 따져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7월에 가입 가능한 개정된 실손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의 상향과 이제 통원 치료비 축소로 이제 조금 디메리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또한 우리 예신님 보험은 이제 CI 보험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보험료 다이어트를 통해 특약을 조금 줄이시고 아직 30살 미만이시니 전반적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부족한 보장을 채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해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고 보험료가 부담되실 경우에는 전체를 어린이 보험으로 전환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신님 그리고 예랑님 많은 도움 받으셨나요? 이번에 제가 문자 직접 선택해서 사연 읽어드리고 또 플랜까지 짜드렸는데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